차기 대선 주자 이낙연 23.3%, 이재명 18.7%, 윤석열 14.3% 이렇게 빅3다, 3강이다 이렇게 지금 온갖 공중파, 언론, 종편들이 떠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몰이를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지지율을 지키려고만 하는 이낙연은 점점 내려갈 것이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이재명의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공격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이재명이 공격을 10번을 했어요. 근데 이낙연이 9번 방어를 하고 한 번 뚫리면 이낙연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공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낙연의 지지율이 조금만 더 내려오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차범위 안으로 지금 바싹 쫓아붙었습니다. 이재명 18.7%, 이낙연 23.3%. 근데 추세가 중요해요. 이재명은 올라가는 추세, 이낙연은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따라잡습니다. 이재명이. 이낙연이 이제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좀 전에 이재명이 한 말에 대해서 반박을 했죠. 서로 붙었죠. 왜? 이제는 조급한 겁니다. 이낙연이. 본인의 지지율만 지키고 있으면 될 줄 알았던 이낙연이 이제는 아씨 이거 뭐야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이재명이랑 부딪혔는데 하필이면 정말 욕먹을 짓을 한 거예요. 이낙연이. 드디어 이낙연이 20%대 떨어지면서 이재명과 오차 범위 내로 따라붙었다. 당연히 호남, 서울, TK, 이낙연, 경기, 인천은 이재명이 우세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TK 지역도 이낙연이 우세입니다. TK 여러분. PK보다 더 믿음직스러웠던 TK. 대구 경북이 지금 이낙연이 1위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30대, 60대는 이낙연, 20대, 40대는 이재명, 50대는 비슷비슷하다. 여기에 윤석열도 아직 끼지 못하고 있어요. 윤석열은 야권 주자라고 하면서 14.3%를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그래프를 잠깐 볼게요. 네, 유티비님 자꾸 윤석열을 끼워주는 건 정치검찰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들 다 속겠지.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근데 유티비님이 말씀하신 요것도 있고 윤석열을 정치검찰, 미래통합당 편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클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야권 주자, 진짜 미래통합당 대선 후보들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에 있는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파제 역할로 심기 위해서 윤석열을 여기에 굳이 끼워 넣은 겁니다. 윤석열이 얼마 전에 나는 정치인도 아니다. 왜 나를 여기에 끼워 넣느냐? 나 빼달라.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이. 난 정치인도 아닌데, 내가 대선 나갈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여기에 끼냐? 여론조사에서 날 빼달라. 라고 윤석열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끼워 넣었다. 뭐겠습니까? 미래통합당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크지 못하게 방파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방파제를 만들어 놨다. 윤석열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이 이하 나머지 대선 주자급들이 치고 올라오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겁니다. 네, 율티비님이 사람들이 모일 것 같아서 얘기를 해줬다고 하네요. 자, 윤석열 14.3. 윤석열이 대선에 뛸까요, 여러분? 저는 안 뛴다고 거의 확신합니다. 윤석열은 다음 대선 안 뛸 건데 이 사람을 여기에 쓱 끼워 넣었다. 미래통합당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대선 주자를 키우는 것을 막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 중에 하나가 이런 여론조사 업체들. 윤석열을 끼워서 막고 있고, 그리고 김종인, 주호영 이런 사람들. 본인이 킹메이커를 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당 지도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당에
미래통합당의 대선주자가 커가는 것을 막고 있다. 이 방파제를 치워야 됩니다. 윤석열이라는 방파제를 치우고 김종인이라는 방파제를 치워야 그 다음 미래통합당에 있는 대선주자가 클 수가 있다. 바로 밑에 홍준표, 프로테이지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3배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홍준표 5.9, 황교안 5.1, 황교안 참 정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안철수 4.8, 오세훈 4.7 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임종석이 3.5예요. 정말 여러분 국민들이 주사파가 뭔지 모르는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일성주의가 뭔지, 주체사상이 뭔지, 임종석이 누군지, 임종석이 주사파의 황태자인데 이걸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들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완전 빨갱이인 임종석이 3.5,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열심히 밀어붙이던 대선주자로 열심히 밀던 원희룡 2.8. 제가 말씀드렸죠. 대선주자는 자기 알아서 크는 거지 민다고 되는 게 아니다. 원희룡 최근에 거의 몇 개월 동안 열심히 미래통합당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밀어주던 원희룡 2.8%.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야권에서는 홍준표, 안철수, 황교안 아니고요. 황교안은 경선 들어가면 바로 그냥 폭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세 사람이 빅3가 유지가 될 거라고 봤는데 유승민은 점점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홍준표와 안철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한 명을 더 추가하자고 하면은 오히려 오세훈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오세훈도 사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람은 홍준표, 안철수 이 두 사람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쪽에서는 이낙연과 이재명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고 미래통합당, 야권에서는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은 방파제고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안철수가 요즘 꽤 괜찮아요. 멘트가 꽤 좋아요. 메시지가 꽤 좋고 쇼도 잘하고 지난 대선 때는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한테 가갖고 막 조언도 구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던 초딩 같은 안철수였는데 이제는 중학생, 고등학생 수준으로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요즘 꽤 잘한다. 안철수 메시지도 괜찮고 기사가 또 되고 있고. 그런데 이거 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안철수 커도 된다. 안철수가 크고 홍준표가 크고 해서 둘이 빅매치를 벌이던 끝에 이겨야 드라마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낙연도 이대로 무너지는 것보다는 이낙연과 이재명이 피 터지게 싸우다가 나중에 이재명이 이기는 그림이 나야지 민주당도 흥행이 되는 거고 미래통합당도 홍준표, 안철수가 열심히 경선을 치르다가 드라마를 만들어내다가 한 사람으로 결정이 나야지 드라마가 됩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준표가 야권의 1등이긴 합니다만은 황교안이 크든 안철수가 크든 오세훈이 크든 원희룡이나 유승민이 크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다른 대선주자들 누구라도 여기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튀어나올 사람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나와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권 반열에 오르고 하는 것은 일단은 고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괜찮은 거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좋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오기에도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평성대한 나라 아닙니다. 나라가 위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 필요한 야당,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정말 극악무도한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야당, 대선 후보, 누군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잖아서 되겠습니까? 양면 떨어서 되겠습니까? 고분고분해서 되겠습니까? 강력한, 터프한, 힘있는, 추진력 있는, 지도자형
이런 리더가 필요한 시절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약간 환경 같은 사람, 막 반기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되겠습니까? 지금? 그때가 되면 여소야대가 될 텐데 180석을 가졌잖아요. 민주당이. 대통령이 될 본들 제대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우파 국민들이 착각을 하고 있던 부분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음 대통령은 180석을 가진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민주노총과 싸워야 됩니다. 정교조와 싸워야 됩니다. 좌경화된 대한민국을 오른쪽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황교안이 할 수 있을까요? 안철수가 할 수 있을까요? 실실 웃는, 죄송합니다만 원희룡이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대통령 누가 돼야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안철수가 할 수 있냐? 원희룡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냐? 황교안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냐? 여러분, 홍준표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홍준표라면 경남도지사 권한으로도 민주노총과 싸워서 이겼어요. 대통령의 권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대통령의 권한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경남도지사의 권한으로도 민주노총과 싸워서 이겼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있다. 민주노총 때려잡는 거 1도 아닙니다. 여러분. 경남도지사의 권한으로도 때려잡았어요. 민주노총 따위는. 민주노총, 정교조, 좌파 시민단체들. 대통령의 권한으로는 충분히 때려잡는다. 좌경화된 대한민국 충분히 오른쪽으로 끌고 올 수 있다. 그건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이슈 파이팅 능력 있다. 물론 180석인 어마어마한 민주당 국회. 야, 이거는 솔직히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도와주고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미래통합당에 있는 100석이 넘는 미래통합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도와주고 하면은 그래도 180석과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뭐 지금 만약에 우파 정권이었고 이 다음에 또 우파가 집권할 거다 라고 하면은 뭐 황교안이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오세훈 같은 사람도 괜찮고 안철수 한 번쯤 해도 되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에요. 여러분 민주당 보세요. 추미애 보세요. 문재인 하는 거 보세요. 좌파들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다음 대통령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이 질문을 각자 우리 스스로에게 해봅시다. 각자 과연 누가 이러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겠는가?